자,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스윙에서 필요한 기술적 분석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평선에 대해서 하고 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이 이평선을 이용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익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은요, 익절을요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수는 정확한 타점에 한 번에 하더라도, 왜냐면 매수를 분할 매수하는 기법도 있죠. 당연히 뭐 우량주 낙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아가라고 하면 분할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장이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는 경우, 저는 이제 두 가지 경우밖에 안 해요. 우량주, 꼭 뭐 우량주 아니라도 어쨌든 낙폭과대 기법을 하는 경우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 또는 하락장일 때, 5월 하락장일 때, 이 두 가지 경우 빼고는 저는 매수는 그냥 타점에서 한 번에 사거든요. 근데 매도는 익절이죠. 익절은 어떻게 해요? 분할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죠. 스윙 같은 경우 3분할. 왜냐면은 뭐 이 종목이 100% 갈지 200% 갈지 모르죠. 물론 이제 익절할 때 뭐 마이너스 몇 프로 이상 되면 한꺼번에 이제 팔아야 되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매도할 때 익절로 분할 매도하는 게 정석인 경우가 있어요. 요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평선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5일선이 뭐라고요? 5일선은 다른 명칭으로 5일선이라고 쓰고 세력선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5일선을 뚫고 급등하는데, 이게 보면 역배열에서 보통 세력주들은 나오는데, 이 역배열을 이거 다 뚫어버려요. 어떤 거는 모든 이평선을 한꺼번에 다 뚫어버리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세력주는 뭐를 이용해서 매매해야 돼요? 기준봉. 기준봉이 안 나온 건 매매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봉이 나온 종목들을 보고 있다가 5일선을 깰 때 분할 매도하는 방법이 있겠죠. 보통 보면은 차트를 보고 오늘은 설명을 드려요. 익절이니까 5일선을 그려볼게요. 자, 이게 5일선이죠, 그쵸? 기준봉, 화살표 뜨고 기준봉이, 이건 뭐야? 기준봉이 나온 종목이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다. 5일선을 뚫고 모든 이평선을 꿰뚫어 버렸죠, 그쵸? 종가보다 위에 있는 이평선이 없죠. 5, 20, 60, 120, 요 네 가지로 보면, 이 상황에서 5일선을 깰 때가 분할 익절의 급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런 종목은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 이거를 다음날 수익 났다고 팔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5일선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은 주도주가 없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급등한 종목 몇 개를 볼까요? 형지글로벌 볼까? 자, 이거 보면 며칠 동안 여기서 나오고, 이거는 기준봉이 안 나왔네. 이건 또 신상이고. 토모큐브를 가지고 볼게요. 일단 5일선만 보세요. 자, 여기서 기준봉이 나왔죠?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종가로 5일선을 깼나요? 한 번도 안 깼단 말이야. 이거를 가지고 장중에는 상관없어요. 스윙은 종가로 하시면 돼요. 이거를 가지고 못 기다렸으면 이 거대한 수익을 못 냈죠. 그러니까 이걸 익절 라인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할로 익절하는 거죠. 익절 라인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게 안 되니까 막 20% 수익 나면 팔고 10% 수익 나면 팔고, 그렇기 때문에 100% 가는 종목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익절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일선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 뭐 이것도 보면, 그쵸? 기준봉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음봉일 때 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날 팔았으면 이거는 수익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자, 이 대보도 보세요. 지금 익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종가로 5일선을 안 깼어, 아직도. 그래서 기다렸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수익이 난 거지. 물론 그 다음날 이렇게 가기도 했지만 더 수익이 많이 난 거지. 아니면은 수익이 안 났단 말이죠. 물론 수급주 같은 경우에는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한화솔루션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런단 말이야. 그죠? 이 타점이 여기에서 수급주 들어갔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21선을 봐야 되는 거고, 돈이 계속해서 기관들 보면 엄청나게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즉 수급주를 5일선 매매하면 또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하나솔루션은 수급주는 21선 매매하면 수익이 훨씬 큰 거고, 이거를 세력주라고 생각하고 5일선 했을 때 팔았다 요 날인가요? 뭐 거의 안 떨어졌네 이것도. 그러면은 이만큼의 또 20% 넘는 수익을 못 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다, 바닥 돌파하고 여기서 들어갔다 요날 제가 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VIP 분들한테. 그래갖고 막 엄청난 수익이 났단 말이야. 요 구간만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 분할 매도하고 또 여기서 한번 분할 매도하고 3분할로 하면 나머지 3분의 1은 거의 여기까지, 여기만 해도 100% 돼요. 이 점상 뭐 이제 100%는 안 되나? 한 50%는 돼요. 근데 나머지를 남겨서 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원칙은 5일선을 깰 때마다 3분할로 매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서 팔아요 이거? 만약에 여기 이날 들어갔다면 대부분 여기서 팔아요. 요렇게. 그렇죠? 분할 매수를 안 하니까. 그리고 이런 세력주들은 21선 부근에서 또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세력주는 결론은 5일선을 이용한 매도인 경우 5일선을 종가로 이탈 시 보통 한 3분할로 하면 되죠. 3분할 매도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5일선을 이용한 매도인 경우, 이절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력선이니까. 세력은 세력선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추세를 이용한 매매인 경우에는 추세선을 사용해야 되죠. 추세선은 20일. 추세선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건 수급의 라인이기도 해요. 수급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60일선은 실적선, 그렇죠? 실적의 라인. 20일선은 수급선. 그러니까 보면은 21선을 깨는 종목들은 수급이 그만큼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수급주를 한번 볼게요. 강의하니까 또 덥네. 잠깐만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방산주를 볼게요. 방위산업. 하나오션을 볼까요? 하나오션은 요런 데서 들어가는 거죠. 수급이 미친 듯이 들어온 날 요런 데서. 자, 요런 데서 보면은 21선 위쪽에서 달려 21선 안 깨고 있죠. 이런 거를 5일선 매매하면 또 수익이 극대화 안 된다는 거죠. 수급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 그쵸? 물론 얘네들은 방법이 또 있어요. 급등이 나오는 신고가에서 매도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당연히 들고 가다가 21선 깨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들어가는 거죠. 다시 올라가다 또 깼다 분할 매도. 그 다음에 61선을 깨면 완매도. 어유, 에어레인 또 올라가네. 또 뭐가 있나. 뭐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조선주. 아, 이거는 세력주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21선 안 깨고 유날이 타점이죠. 그렇죠? 제가 수급주들은 동그라미 치는 날이 타점이라고 그랬어요. 21선 근처에서. 자, 요렇게 21선 안 깨죠.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깨졌죠. 이게 도대체 이게 몇 프로야? 완매도는 어디서 하면 돼요? 그건 조금 생각해 보시고 한 종목만 더 볼게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자, 요날 화살표가 떴네요. 뭐 이날이든 계속 이렇게 가죠. 그렇죠? 21선 아직도 안 깼죠. 이거를 세력주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팔면 손해죠.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데. 하이브 볼게요. 자, 이거 세력주처럼 5일선 익절하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 팔 필요가 없는 거죠. 21선 익절하면. 그럼 여기랑 여기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서 팔고 61선 깨면 예를 들어서 완전히 팔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타점이 나오면 들어가서 들고 가는 거죠. 아직 21선하고 이격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목표가 30만원이라고 하면 뭐 30만원까지 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완매할 때 이게 분할 매수 조건인 거고, 같은 종목인데 세력주도 그렇고 수급주도 그렇고 그냥 간단한 기법으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윙에 관계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력주도 그렇고 수급주도 그렇고 분할이 아니고
한 번에 다 팔아야 될 때가 있어요. 완매도 해야 될 때가. 어쩔 때요? 한꺼번에 그 하위, 5일선의 하위는 뭐예요? 21선을 깼을 때. 수급주는 21선의 하위가 뭐예요? 61선을 깼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추세가 나는 듯 하다 갑자기 61선을 깨버린다며. 그럼 여기서는 완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절을 하는 있어도. 세력주인 경우에는 21선을 갑자기 또 깨버렸을 때. 이 원칙까지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게요. 여기까지 깼는데도 더 갈 줄 알고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워낙 많이 갔으니까 저기 하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또 갑자기 이런 경우 이 기준봉이 여기서 나왔죠. 얘는 또 21선 안 깼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또 여기서 21선을 깨버렸잖아요. 5일선도 아니고. 그런 경우는 전부 팔아야 되죠. 간혹 이제 기준봉이 나오고 또 바로 파는 저기가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세력주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안 그러면은 이게 갖고 있는데 시간이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걸 놓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세력주를 매매하는 이유는 매도 사이클이 빠르고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거를 21선 깼는데도 가지고 있는다? 안 되는 거죠. 들어갔는데 바로 21선 깨면 일단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급주인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한화다.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는 추세에 대하면 수익이 나는 거고 요거는 안 되겠다. 세트랙 아이를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61선을 안 깼지만은 만약에 들어갔는데 바로 61선을 또 깼다. 그럼 일단은 반매도가 아니라 나와야 되는 그 다음 이평선을 깨면 21선 예를 들어서 위쪽에 있다가 물론 이거는 이제 배열이 역배열 틀어져서 그런데 정배열인 경우에 그 다음을 깨야 되는 거죠. 다음을 깨면 나와야 되는 거죠. 다음을 깨는 게 아니고. 아니면 뭐 이거 같은 경우는 61선이 위쪽에 있었으니까 뭐 121선을 깬다든지 할 때 이건 좀 복잡하니까 예외로 하고 121선은 추가해야 되겠네. 이거는 이제 들어갔을 때 이 61선이 21선 위쪽에 있을 때 요거를 깨면은 나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와 같이 하위 이평선을 기간이 더 긴 이평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평선을 깨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원칙만 알면 이평선을 이용한 익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세력주는 분할 매도인 경우 5일선을 이용해. 세력주니까 세력선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추세 매매 또는 이제 수급주인 경우에는 22평이 수급선이니까 22평을 깨면 추세선을 깨면 거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하면 된다. 이거죠. 이 원칙을 지키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익절에 대해서 익절 라인이라고 하는데 익절 라인을 하는 이유가 빨리빨리 익절하기 위해서라고 또는 익절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많이 갈 종목을 미리 자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평선을. 그러니까 그게 개념이 다른 거죠. 크게 갈 종목을 미리 자르지 않기 위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평선을 익절선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완매도 해야 될 때는 언제냐? 그 하위 또는 장기 이평을 이탈했을 때는 눈물을 머금고 손절 또는 익절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완매도 해야 될 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은 스윙에서 익절선을 사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